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7월 10일에 보았던 7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워 보이는 편이네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중복 순열의 기호죠? n파이 r 간단히 공식을 생각하여 바로 계산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확률 계산의 문제인데 서로 배반 사건인데 합사건과 A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B의 확률을 묻는 것인데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8의 약수일 확률. 경우의 수 계산과 비슷하게 확률 문제도 결국은 주어진 집합을 원하는 집합을 바로 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여사건,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셀 것인지 그걸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결정적이죠. 여집합으로 가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해서 8의 약수는 1, 2, 4, 8 모두 4개입니다. 따라서 여집합으로 한다면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 뽑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시 여집합으로 돌아와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개하는 문제, 이항 정리에 대한 문제죠. x세제곱의 개수와 x4제곱의 개수를 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필요한 항들은 x제곱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 x4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듯 하군요. 각각 구해봅니다. 먼저 x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여기에 1 플러스 ax와 곱하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x세제곱의 개수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4제곱의 개수는 각각 이렇습니다. 이들을 더하여 290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히 결과가 얻어지죠? A의 값은 2입니다. 27번은 통계 문제네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부터 4까지인데 평균을 이용해서 x는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대값의 정의를 간단히 확인하고요. 확률 분포표를 간단히 작성해 보도록 하죠. 1, 2일 때의 확률을 각각 A, B라고 하면 3일 때의 확률은 이와 같이 됩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로부터 하나의 식이 얻어지고 기대값에 대한 계산식 간단한 식들이 얻어지고요.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A 값을 구하는 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을 곱하겠습니다. 바로 변변 빼서 계산할 수 있고요. 결국 A의 값은 16분의 5가 얻어지는군요. 5개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거의 순식간에 풀 수 있었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가를 보니 대표적으로 중복조합의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나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네요. 일단 가의 조건 자체로만 보면 F4의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F4가 1이라면 나의 조건하고 뭔가 어울리지가 않게 되네요. F1은 4가 되어 가의 부등호가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2, 3일 때도 부등호가 깨지는 듯하니 F4는 4, F4는 5인 경우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4는 4라면 1, 2, 3의 함수값을 1, 2, 3, 4에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1, 2, 3의 함수값을 정하는 방법의 수가 4H3이고 5와 6의 함수값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해보니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이런 방식과 이렇게 하는 방식. 따라서 F4는 4일 때 모두 이만큼의 경우가 얻어집니다. 일단 계산해 보니 40가지입니다. 두 번째 F4는 5인 경우입니다. 일단은 1, 2, 3을 1, 2, 3, 4, 5 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니 OH3의 경우가 있죠. 5와 6을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F4가 5면 F5는 바로 4이니 F6을 6으로 정하기만 하면 가능하네요. 따라서 F4는 5인 경우는 모두 이만큼이 얻어집니다. 7C3으로 계산되어 35네요. 이제 전체 경우는 두 가지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75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가 등장하고 관계식이 있습니다. 확률의 조건을 이용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결국은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쓰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의 변환을 구태여 생각할 필요 없이 확률 변수 y를 그냥 문제에서 소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봐도 쉬울 것 같습니다. y는 a 빼기 2x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두 번째 식은 결국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표준화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식을 표준화해 보니 이와 같이 표준화되고 1.0에서의 표준 정규분포의 값과 2.0에서의 표준 정규분포의 값,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1359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0.1359입니다.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요. b는 70입니다. 이거는 평균 자체이기 때문에 4332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이 값이 표준화했을 때 1.5,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값이어야 되겠군요.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값은 1.5에 표준편차 5를 곱하고 80에서 빼면 2분의 a 빼기 b는 72.5가 되어야 되겠네요. 계산하면 되겠죠? 2를 곱하고 70을 더하니 a는 215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285가 얻어집니다. y를 바로 소거한다고 생각하여 x만의 관계식으로 바꾼다면 표준화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네요. 마지막 30번입니다. 29번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풀 수 있었기 때문에 30번은 조금 천천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A, 2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B,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이면 2장씩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장씩 꺼낸다. 같은 숫자가 적혀 있을 때 4가 적힌 카드의 개수가 2개일 확률, 대표적으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확률, A이고 B에 해당하는 확률을 정확히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는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PB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3의 배수이면 2장씩 꺼내는 거죠. 3의 배수일 확률은 3분의 1, 2장씩 꺼낸다면 4장에서 각각 2장씩 꺼내는 것이니까 4C 곱하기 4C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에서 직접 2장을 꺼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겹치지 않는 숫자인 1이 있을 때와 모두 겹치는 숫자가 있을 때입니다. 먼저 주머니 A에서 1, 2가 뽑혔을 때 B에서 같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2가 나와야 하니까 2, 3, 2, 4, 2, 5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13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14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세 번씩 있게 되는 거고 2, 3처럼 모두 공통인 숫자가 뽑힐 때에는 그러니까 비주머니 입장에서는 현재 2, 3, 4, 5가 있는 건데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좋겠죠? 2, 3, 4, 5 중에서 4, 5를 뽑는 단 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통인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 2, 4, 3, 4인 세 가지 경우에는 모두 5경우씩 그래서 3의 배수가 뽑힐 때는 공통인수가 있게 될 확률이 이만큼이 되고요. 3의 배수가 아닐 때 한 장씩 뽑게 되는 것인데 주머니 A에서는 2를 뽑으면 가능성이 없고 2, 2, 3, 3, 4, 4 전체 16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 경우만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인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확률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분자해 놓고 그 중에 4가 2개 있는 것. 그런데 어차피 같은 숫자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4로 나오는 경우, 같은 숫자 중에 4가 있는 경우를 찾아서 분자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옮겨 적고요. 우선 3의 배수가 나올 때 1일 때 3경우, 1,3일 때 3경우, 1,4일 때 3경우 중에서 4가 공통으로 나오는 경우는 1,4일 때인 3경우고요. 나머지 3경우 중에서 2, 3으로 나올 때는 4가 공통이 나올 수 없고 2, 4, 3, 4인 경우에서는 4가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데 4가 공통으로 나오는 경우는 4를 뽑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에서 2, 4가 뽑혔을 때는 B에서 3가지 경우 3, 4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 6가지 총 9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4로 공통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공통인 숫자를 먼저 지워 놓고요. (25분의 9로) 정리되어 34가 얻어집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데다가 너무 유형화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더구나 앞부분의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30번 문제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확률과 통계 엄청 쉽네요.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7월 학평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